2023년 5월의 어느 토요일,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통로, 수정 샹들리에가 빛나는 천장, 그리고 300명의 하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대연회장. 오늘은 32세의 신부 강서연과 35세의 신랑 박준혁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강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터치를 하는 동안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3년간의 연애 끝에 맞이한 이날,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연아, 정말 예쁘다. 어머니 김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8세의 그녀는 딸의 결혼식을 보는 기쁨에 이미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30년 전 자신의 결혼식을 떠올리며 딸이 자신보다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신랑 대기실에서는 박준혁이 턱시도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다. 서연을 처음 만난 날부터 그녀가 자신의 운명이라고 확신했고 오늘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게 되었다. 긴장되지? 친구이자 주례를 맡은 최민수가 어깨를 두드렸다. 아니, 설레기만 해. 준혁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그에게 서연은 삶의 전부였다. 오전 11시,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신부 측 좌석에는 서연의 대학 동창들과 회사 동료들이, 신랑 측 좌석에는 준혁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앉았다. 웨딩홀 입구에서는 양가 부모님들이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신부 아버지 강철수는 63세의 의젓한 풍채를 가진 남자였다. 35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가족을 책임져온 그는 오늘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로서 복잡한 심경이었다. 기쁨 반, 아쉬움 반.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11시 30분. 드디어 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선율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신랑 박준혁이 먼저 입장했다. 양가 어머니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단상에 오른 그는 곧 들어올 신부를 기다리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어서 신부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졌다. 연회장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강서연이 아버지 강철수의 팔짱을 끼고 모습을 드러냈다. 30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서연은 베일 너머로 앞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 아버지의 팔에 힘을 주며 떨림을 감추려 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양옆 좌석의 하객들이 축하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빠, 긴장돼요. 서연이 작게 속삭였다. 괜찮아. 천천히 가자. 강철수는 딸의 손을 토닥이며 답했다. 그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레드카펫을 절반쯤 지나왔을 때였다. 연회장 뒤쪽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다. 음악이 뚝 끊겼다. 연회장 입구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신부와 신랑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 결혼 절대 못하게 하겠어. 남자의 외침에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하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신부 강서연은 아버지의 팔을 꽉 붙잡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단상 위에 신랑 박준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침입자를 바라봤다. 당신 누구야?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야? 하객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물었다. 나요? 나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강서연의 진짜 아버지요. 그 순간 연회장이 폭탄이 떨어진 듯 조용해졌다. 300명의 하객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신부 강서연은 비틀거리며 아버지 강철수를 올려다봤다. 아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침입자를 노려봤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무언가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침입자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왔다.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서연아, 아빠야. 내 진짜 아빠란 말이야. 신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뒤로 휘청거렸다. 주변 하객들이 부축했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흔들렸다. 강철수가 침입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이 가득했다. 침입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나는 그저 내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었을 뿐이오. 연회장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누구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축복의 순간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침입자를 제지하려던 경비원들이 잠시 멈칫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신부 아버지 강철수에게 쏠렸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강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강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침입자를 노려볼 뿐이었다. 침입자 역시 강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멈춰섰다. 두 남자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여보, 저 사람 좀 내보내요. 신부 어머니 김미숙이 남편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다. 하지만 강철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침입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강철수 씨, 당신도 알고 있잖소. 32년 전 그날의 진실을. 그 말에 강철수의 어깨가 움찔했다. 하객들은 더욱 술렁이기 시작했다. 신랑 박준혁이 단상에서 내려와 신부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괜찮아?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강철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소. 하지만 내 딸의 결혼식을 이렇게 망칠 권리는 없소. 권리요? 침입자가 비웃듯 말했다. 내 친구였던 당신에게 묻고 싶소. 32년 전 당신은 무슨 권리로 내 아이를 빼앗아 갔소? 친구. 그 단어에 강철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하객 중 일부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침입 사건이 아니었다. 뭔가 깊은 과거가 있었다. 신부의 어머니 김미숙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침입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침입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는 30년 넘게 쌓인 고통이 서려 있었다. 내 이름은 이동혁이오. 32년 전 나는 이 사람. 그가 강철수를 가리켰다. 강철수와 함께 건축 현장에서 일했소. 우리는 절친한 친구였지. 같은 하숙집에서 살며 꿈을 키웠소. 강철수가 고개를 돌렸다. 과거를 마주하기 싫은 듯한 표정이었다. 이동혁은 계속 말을 이었다. 1991년 여름, 나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소. 그녀의 이름은 윤지혜. 그녀는 하숙집 근처 작은 꽃집에서 일했지.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했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32년 전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큰 사고를 당했소.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 병원에 3개월이나 입원했지.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졌소. 죽을 고비를 넘겼소. 하객들이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연회장은 결혼식장이 아니라 법정처럼 변해 있었다. 그 3개월 동안 친구 강철수가 지혜를 돌봐줬소. 나는 고마워했지. 친구를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동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내가 퇴원했을 때 지혜는 사라져 있었소. 친구 강철수도 사라져 있었고 연회장이 다시 술렁거렸다. 강서연은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아빠, 이게 사실이에요? 강철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김미숙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설명 좀 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강철수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건 32년 전 일이요. 32년 전이라고? 이동혁이 소리쳤다. 32년 전 일이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소? 당신은 내 약혼녀를 빼앗아 갔소. 그리고 내 아이까지. 그 말에 신부 강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주변 하객들이 부축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신랑 박준혁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준혁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동혁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높이 들어 보였다. 이게 증거요. 1991년 봄. 지혜와 내가 찍은 사진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활짝 웃고 있었다. 여자의 배는 불러 있었다. 임신한 모습이 분명했다. 지혜는 그때 이미 임신 5개월이었소. 내 아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오. 강서연이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 김미숙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강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3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미안하오. 모두에게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작은 고백은 폭탄과 같았다. 연회장의 하객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수군거렸다. 축복의 결혼식이 32년 전 비밀의 폭로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이동혁이 서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서연아.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온 걸 용서해다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2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단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이동혁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32년간 쌓인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1991년 6월 15일. 나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했소.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행복했소. 곧 만날 지혜와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견뎠으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과거를 회상했다. 하지만 하숙집에 돌아갔을 때 지혜의 방은 텅 비어 있었소. 주인 아주머니는 3일 전에 짐을 싸서 떠났다고 했소. 아무 말도 없이. 강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미칠 것 같았소. 꽃집으로 달려갔지만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지혜의 행방을 몰랐소. 아니, 정확히는 말해주지 않았소. 이동혁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그리고 강철수 씨, 당신도 사라져 있었소. 같은 시기에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소? 강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동혁아. 그가 처음으로 침입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이동혁이 비웃었다. 당신은 내 약혼녀와 함께 사라지면서 힘들었다는 말이오? 강철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300명의 하객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신부 강서연은 신랑의 품에 안긴 채 흐느끼고 있었다. 아내 김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좋소.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군. 강철수가 말문을 열었다. 맞소. 내가 지혜와 함께 떠났소. 하지만 하지만 뭐요? 이동혁이 따져 물었다. 강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계속 말했다. 지혜가 먼저 나를 찾아왔소. 당신이 입원해 있을 때. 이동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혜는 울고 있었소. 당신의 부모님이 찾아왔다고 했소. 당신 아버지가.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아버지가 지혜에게 돈을 주며 떠나라고 했소. 미혼모가 되어 당신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당신은 공부를 계속해서 대학에 가야 한다고. 이동혁이 비틀거렸다. 그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지혜는 돈을 거절했소.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협박했소. 만약 떠나지 않으면 당신을 군대로 보내버리겠다고. 그때는 군사정권 시절이었소. 실제로 그럴 수 있었지.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32년 전의 비극에 귀를 기울였다. 지혜는 절망했소. 그녀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소. 그래서 강철수가 눈을 감았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청했소. 나더러 함께 떠나달라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당신은 그 부탁을 들어준 거요? 이동혁이 냉소적으로 물었다. 친구의 약혼녀와 도망친 거요? 강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거절했소. 나도 당신을 배신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혜는 죽겠다고 했소. 한강에 뛰어들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무서웠소. 지혜가 정말로 죽을까봐. 그리고 뱃속의 아기까지. 김미숙이 남편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당신은 그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와 나는 부산으로 내려갔소. 거기서 서연이가 태어났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소.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신부 강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고통이 가득했다. 강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혜는 내 엄마는 너를 낳고 3년 후에 세상을 떠났단다. 교통사고였어. 그럼 김미숙 씨는? 이동혁이 물었다. 그분은 누구요? 강철수가 아내를 바라봤다. 미숙이는 지혜가 세상을 떠난 후 5년 뒤에 만났소. 나는 5살 된 서연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지. 미숙이는 그걸 알면서도 나와 결혼해줬소. 서연이를 친딸처럼 키워줬소. 김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연을 30년 가까이 키웠지만 진짜 생모가 아니었던 것이다. 강서연이 김미숙을 바라봤다. 엄마, 아니, 아줌마는 그럼 제 진짜 엄마가 아니었어요? 김미숙이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크면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서연은 김미숙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30년 넘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이동혁이 강철수에게 다가갔다. 그래서요? 당신은 내 아이를 32년간 키우면서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소? 강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오. 나는 겁쟁이였소. 당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소. 용기?
이동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32년 동안 나는 지혜와 내 아이를 찾아 헤맸소. 전국의 산부인과를 돌아다니며 출생 기록을 뒤졌소. 경찰서마다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소.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소. 그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게 32년간 내가 찾아다닌 기록이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소. 수첩은 너덜너덜했다. 수많은 주소와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러던 중 3개월 전, 우연히 옛날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를 만났소. 그분이 당신의 소식을 알려줬소. 당신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딸이 결혼한다는 것을. 이동혁이 강서연을 바라봤다. 그래서 나는 찾아왔소. 내 딸의 결혼식에. 연회장은 여전히 충격과 혼란 속에 있었다. 300명의 하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신부 강서연은 김미숙의 품에서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신랑 박준혁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그녀의 곁을 지켰다. 이동혁이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거두었다. 32년 만에 마주한 딸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온 걸 용서해다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이동혁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붓고 빨개져 있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왜 32년이 지나서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오늘. 왜 하필 오늘 나타나셔서 모든 걸 망치신 거예요? 이동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의 원망이 당연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강철수가 앞으로 나섰다. 서연아, 내 아버지를 탓하지 마라. 잘못은 모두 내가 한 것이다. 아빠. 서연이 강철수를 돌아봤다. 아니, 아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당신은 내 진짜 아빠도 아니잖아요. 강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딸의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서연아, 32년 동안 저를 속이신 거죠? 엄마가 제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것도 숨기고. 서연이 김미숙을 돌아봤다. 엄마도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김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너는 내 딸이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27년 동안 너를 키운 건 나야. 너의 첫걸음도, 첫마디도, 모든 순간을 함께한 건 나였어. 하지만 그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어요. 부모님도 가족도 모든 게 가짜였어요. 신랑 박준혁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서연아, 진정해. 지금 너무 흥분한 거야. 서연이 준혁을 밀쳤다.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녀는 웨딩드레스 치마를 움켜쥐며 비틀거렸다. 주변 하객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모두를 뿌리쳤다. 다들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제발.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신부의 고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다. 이동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서연아, 아빠가 나쁘다. 하지만 한 가지만 믿어다오. 아빠는 32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는 낡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었다. 아기 옷, 장난감, 그리고 사진들. 이건 내가 너를 위해 모아둔 거야. 내가 태어났을 때 입히려고 산 옷이고, 내가 가지고 놀라고 산 장난감이야.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언젠가 너를 찾을 거라 믿었어. 그래서 32년 동안
이걸 버리지 못했어. 서연이 그 물건들을 바라봤다. 세월의 때가 묻은 작은 옷과 장난감들. 그것들은 한 아버지의 끝없는 기다림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객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저분 진짜 아버지시네. 다른 하객도 고개를 끄덕였다. 32년을 기다렸다니. 대단하신 분이야.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침입자로 여겨졌던 이동혁에게 동정의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다. 강철수가 이동혁에게 다가갔다. 동혁아, 나를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서연이를 뭐라고 하려는 거요? 이동혁이 날카롭게 물었다. 서연이는 내 딸이오. 내 핏줄이란 말이오. 강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서연이는 우리 딸이야. 나도, 미숙이도, 그리고 너도. 우리 모두의 딸이지. 무슨 소리요? 나는 32년 동안 서연이를 키웠소. 밤새 열이 나면 간호했고,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달려갔소. 서연이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소.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찾지 못한 32년. 내가 그 자리를 대신했소. 그게 잘못이오? 아이를 사랑하고 키운 게 죄요. 이동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주먹이 떨렸다. 하지만 당신은 내게서 그 기회를 빼앗았소. 내 아이를 볼 기회를, 함께할 기회를. 맞소. 그건 내 잘못이오. 32년 전 당신에게 연락했어야 했소. 그건 내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오. 강철수가 무릎을 꿇었다. 300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동혁아, 나를 용서해달라. 32년간 내 권리를 빼앗은 것을 용서해달라. 연회장이 숙연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결혼식이 아니었다. 32년간 숨겨졌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화해의 자리였다. 김미숙도 무릎을 꿇었다. 저도 미안합니다. 서연이의 진실을 숨긴 것을. 신부 강서연이 그들을 바라봤다. 무릎 꿇은 두 사람. 그리고 떨고 있는 이동혁.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들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이제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도. 강서연의 말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힘없이 주저앉으며 베일을 벗었다. 완벽해야 할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32년. 참 긴 시간이네요. 서연이 천천히 말했다. 그 시간 동안 아빠는, 아니, 강철수 씨는 절 키우셨고, 엄마는 날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거짓이었다고 할 수 있나요? 이동혁이 딸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서연아, 아빠는, 잠깐만요. 서연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웨딩드레스는 구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어렸을 때 한 번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5살 때였죠. 김미숙과 강철수가 서로를 바라봤다. 아빠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미숙아, 내가 지혜를 잊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가나? 그때 저는 지혜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아빠가 사랑했던 다른 여자인 줄 알았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지혜가 제 친엄마였다는 것을. 그리고 아빠가 평생 그분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난 너를 사랑했다. 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도 함께 떠올랐어. 너는 지혜의 선물이었으니까. 알아요, 아빠. 서연이 강철수를 바라봤다. 아빠가 날 사랑한 건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아빠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죠. 친구를 배신했다는. 그녀가 이동혁을 돌아봤다. 그리고 이동혁 씨.
당신은 32년간 절 찾으셨다고 했죠? 이동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32년이면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동혁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포기할 수가 없었어. 지혜와의 약속 때문에. 그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낡은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편지였다. 이건 내가 입원해 있을 때 지혜가 쓴 마지막 편지야. 병원을 떠나기 전날 간호사를 통해 전달받았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동혁아, 미안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당신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어. 당신 부모님 말씀이 맞아.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는 건 원치 않아. 하지만 우리 아기는 꼭 지킬 거야. 언젠가 당신이 성공하면 그때 다시 만나자. 우리 아기와 함께. 그때까지 기다릴게. 사랑해. 지혜.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이동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편지의 내용은 명확했다. 나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 지혜와 아기를 다시 만나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갔어. 졸업하고 취직했어.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어. 그가 눈물을 닦았다. 10년이 지났을 때 나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지혜를 찾기 시작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으니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 지혜는 세상을 떠난 후였어. 강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지혜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1994년 겨울이었지. 서연이가 3살 때. 왜 그때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소? 이동혁이 물었다. 나는 장례식에라도 참석할 권리가 있었소. 무서웠소. 강철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소. 그리고 서연이를 빼앗길까봐 두려웠소. 빼앗긴다고? 법적으로 당신이 진짜 아버지니까. 당신이 서연이를 데려가려 하면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이미 서연이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진짜 내 딸처럼 느껴졌어. 잃고 싶지 않았어. 이동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강철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32년간 자신이 느낀 그리움을 강철수는 상실의 두려움으로 느꼈던 것이다. 서연이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다.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하셨군요. 다른 방식으로. 그녀가 김미숙을 돌아봤다. 엄마는요? 왜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기로 하셨어요? 김미숙이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내가 내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아빠는 5살짜리 딸을 혼자 키우는 호랍이었어. 나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과부였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첫 만남에서 나는 너를 봤어. 작고 예쁜 여자아이. 내가 아빠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 그래서요? 나는 내가 필요했고, 너도 엄마가 필요해 보였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했던 거야. 김미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27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단 한순간도 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내 딸이야. 서연이 김미숙을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하객들도 눈물을 닦았다. 신랑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서연아, 우리 어떻게 할까? 서연이 준혁을 돌아봤다. 준혁아, 미안해. 우리 결혼식이 이렇게 됐어. 괜찮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결혼식을 계속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어. 내가 결정해.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웨딩홀을 둘러봤다. 300명의 하객들, 무너진 결혼식, 그리고 3명의 부모. 전 결정했어요. 강서연의 말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완벽했던 그녀는 이제 눈물 자국과 번진 화장으로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오늘 결혼식은 계속할 거예요. 서연의 말에 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괜찮겠어?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제 세계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녀가 준혁을 바라봤다. 하지만 준혁 씨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300명의 하객들도요. 그리고 서연이 강철수와 김미숙을 돌아봤다. 부모님도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거죠. 이동혁이 딸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이동혁 씨. 서연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전 아직 당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32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거짓말 같아요. 이동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당신이 제 친아버지라는 건 인정해요. 그리고 당신이 32년간 절 찾으신 것도 존중해요. 서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오늘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할게요. 하지만 그녀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이동혁 씨도 함께해 주세요. 제 결혼식에 참석해 주세요. 연회장이 술렁거렸다.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강철수와 김미숙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강철수가 물었다. 아빠. 서연이 강철수를 돌아봤다. 아빠는 32년간 절 키우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동혁 씨에게서 그 기회를 빼앗은 것도 사실이에요. 서연아. 전 두 분 모두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두 분 모두의 아픔을 이해해요. 서연이 이동혁에게 다가갔다. 이동혁 씨. 오늘 제 결혼식에서 당신도 제 손을 잡고 걸어주세요. 아빠와 함께. 이동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그래도 되겠니? 네. 당신도 제 아버지니까요. 그 말에 연회장이 숙연해졌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300명의 하객 모두가 박수를 쳤다. 강철수가 이동혁에게 다가갔다. 두 남자는 32년 만에 서로를 마주했다. 한때는 절친한 친구였고 그 후로는 원수였던 두 사람. 동혁아, 미안하다. 강철수가 손을 내밀었다. 32년간 내게 큰 잘못을 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함께하자. 우리 딸을 위해. 이동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철수야, 나도 미안하다. 오늘 결혼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두 남자는 32년간의 앙금을 씻어내듯 꽉 악수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다. 서연이 김미숙에게 다가갔다. 엄마, 화장 좀 고쳐주세요. 그래, 우리 딸. 김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로 만들어줄게. 30분 후, 다시 정돈된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재개되었다. 하객들은 자리에 앉았고 음악이 다시 울려 퍼졌다. 신랑 박준혁이 먼저 입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앞서의 혼란이 가시고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이어서 신부 입장 음악이 시작되었다.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다. 강서연이 다시 등장했다. 화장을 고치고 베일을 새로 쓴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왼쪽에는 강철수가, 오른쪽에는 이동혁이 서 있었다. 두 아버지가 함께 딸의 팔짱을 끼었다. 준비됐니? 강철수가 작게 물었다. 네, 아빠. 무섭지 않니? 이동혁이 물었다. 아뇨. 두 분이 함께 계시니까요. 세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레드카펫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레드카펫을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다. 인생이란 참 복잡하다고.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다고,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된다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용서와 이해의 힘을. 32년간의 아픔도 한순간에 진심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단상에 도착했다. 신랑 박준혁이 신부를 맞이했다. 강철수와 이동혁은 서연의 손을 준혁에게 건넸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강철수가 말했다.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게. 이동혁도 말했다. 약속드립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주례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잠시 원고를 내려놓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결혼식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은 불완전했습니다. 강철수 씨는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이동혁 씨는 32년간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진실을 숨겼습니다. 주례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사랑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이 모였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랑 박준혁 씨, 신부 강서연 씨를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겠습니까? 예, 서약합니다. 신부 강서연 씨, 신랑 박준혁 씨를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겠습니까? 서연이 준혁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예, 서약합니다. 결혼 서약이 끝나고 반지 교환 순서가 되었다. 신랑 박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냈다. 오전에 준비했던 것과 똑같은 순서였지만 이제 이 결혼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준혁아. 서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당연한 거야. 준혁이 웃으며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서연도 준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을 해도 좋습니다. 주례의 말에 준혁이 조심스럽게 베일을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은 포옹하며 키스를 나눴다. 연회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단상 아래에서 강철수와 이동혁은 나란히 서서 딸을 바라봤다. 두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축하하네, 철수. 이동혁이 말했다. 자네도. 아니, 우리 딸이 결혼했네. 그래, 우리 딸. 강철수가 대답했다. 동혁아, 정말 미안하다. 32년간. 이제 그만하세.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이동혁이 강철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야 하네. 앞으로 서연이를 함께 돌보자. 자네도 아버지고 나도 아버지니까. 그래, 약속하지. 두 남자는 다시 한번 꽉 악수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은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많은 이들이 오늘의 특별한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하객이 서연에게 말했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모두가 화해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피로 연장 한쪽에서 강철수, 이동혁, 김미숙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숙 씨, 이동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이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숙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감사해야죠. 서연이는 제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서연이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놓친 32년을. 이동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기 시작했다. 서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5살 때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예의 바르고 똑똑한 아이는 처음 봤어요.
어릴 때 장래희망이 뭐였나요?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중학교 때는 작가, 고등학교 때는 변호사를 꿈꿨죠. 그래서 법대를 갔군요. 네. 서연이는 항상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요. 이동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혜를 닮았네요. 지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강철수가 끼어들었다. 서연이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여러 번 했어.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지. 자랑스럽네요. 이동혁이 웃었다. 우리 딸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세 사람은 서연의 성장 과정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편해졌다. 그들은 모두 서연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신랑 신부 테이블에서 준혁이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아,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화가 났어. 속았다는 생각에.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녀가 부모님들을 바라봤다. 모두가 나를 사랑했던 거야.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한 거지. 너 정말 대단해.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였으면 이렇게 침착하지 못했을 거야. 침착한 척하는 거야.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속으로는 아직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오늘은 우리 결혼식이잖아. 행복해야 하는 날.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 양가 부모님이 내 병이 된 셈인데. 서연이 웃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사랑받을 사람이 더 많아진 거니까.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서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객들이 조용해졌다. 오늘 결혼식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32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그녀가 새 부모를 바라봤다. 하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모두가 옳았고 모두가 그랬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니까요. 하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수 씨, 제 법적 아버지. 32년간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없이는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강철수가 눈물을 닦았다. 김미숙 씨, 제 어머니. 27년간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숙도 울기 시작했다. 이동혁 씨, 제 친아버지. 32년간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동혁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박준혁. 서연이 신랑을 바라봤다. 오늘 같은 날에도 저를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당신과 결혼하게 돼 행복해요. 준혁이 일어나 그녀를 안았다. 하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서연이 하객들을 향해 말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녀의 말에 연회장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녁 무렵 신랑 신부는 하객들을 배웅했다. 많은 이들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결혼식이었다며 감동을 표현했다. 축하해, 서연아. 대학 동창이 포옹하며 말했다. 너 정말 멋있었어. 나였으면 그렇게 침착하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은지야. 회사 상사도 인사를 건넸다. 서연 씨, 오늘 보여준 모습이 대단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두를 끌어안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과찬이세요, 부장님. 모든 하객이 떠난 후 양가 부모와 신랑 신부만 남았다. 6명은 웨딩홀 라운지에 둘러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동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께 제안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내일부터 며칠간 시간을 내실 수 있으신가요? 무슨 일인데요? 강철수가 물었다. 지혜의 묘소에 함께 가시죠. 그 말에 모두가 놀랐다. 지혜는 부산 영도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찾아냈죠. 이동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에게 서연이 결혼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네. 지혜에게도 알려야지. 저도 가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다. 친엄마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묘소라도 가고 싶어요. 나도 함께 가겠어. 김미숙이 말했다. 지혜 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훌륭한 딸을 낳아주셔서. 다음 날 아침 6명은 부산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이동혁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혜는 정말 밝은 사람이었어요. 꽃집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웃었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나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가 꽃집 처마 밑으로 비를 피했죠. 그때 지혜가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이동혁의 눈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됐어요. 매일 퇴근 후 꽃집에 들렀죠. 꽃을 사는 척하면서 지혜와 대화했어요. 엄마가 좋아했던 꽃이 뭐예요? 백합이었어요. 하얀 백합을 가장 좋아했죠.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엄마.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신을 낳고 3년을 함께 지냈다는 그분. 부산에 도착한 일행은 영도의 공동묘지로 향했다. 언덕 중턱에 있는 작은 묘소.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지혜 1969에 1994 사랑하는 딸 서연과 함께. 서연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저예요. 서연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늦게 찾아왔어요. 32년 만에요. 이동혁이 옆에 무릎을 꿇고 백합 꽃다발을 놓았다. 지혜야, 나야. 동혁이. 드디어 약속을 지켰어. 우리 딸을 찾았어. 강철수와 김미숙도 무릎을 꿇었다. 지혜야, 나 철수야. 강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해.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서연이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어. 지혜 씨, 저는 김미숙이에요. 김미숙이 말했다. 서연이를 잘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서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모두 당신의 유전자 덕분이에요. 준혁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장모님, 저는 박준혁입니다. 서연이와 결혼했습니다. 평생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6명은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바람이 불어왔고 백합 향기가 퍼졌다. 엄마, 저 어제 결혼했어요. 서연이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 셋이 모두 참석하셨어요. 이상하죠? 보통 사람은 아빠가 한 명인데 저는 셋이나 있어요. 그녀가 웃으며 울었다. 근데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받을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동혁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녁 무렵, 일행은 부산 해운대 해변을 거닐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혜가 이 바다를 좋아했어요. 이동혁이 말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후 자주 이곳에 왔다고 했죠. 엄마와 자주 왔나요? 서연이 강철수에게 물었다.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자주 놀았어. 모래성도 쌓고 물장난도 하고. 강철수가 미소 지었다. 넌 바다를 무척 좋아했어. 파도를 보면 깔깔 웃곤 했지. 저도 기억나요.
김미숙이 말했다. 6살 때 우리 셋이 함께 여기 왔었잖아. 너 그때 걔를 잡겠다고 난리였어. 세 사람은 서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다. 이동혁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동혁 씨. 서연이 그에게 다가갔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동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그래도 될까? 네, 당신도 제 아버지니까요. 고맙다, 서연아. 이동혁이 딸을 껴안았다. 32년간 기다렸던 포옹이었다. 앞으로 자주 만나요. 제가 놓친 32년을 천천히 채워가요. 그래, 고맙다.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6명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기쁨이 공존하는 순간이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이 시작되었다. 신혼부부 박준혁과 강서연은 새 아파트에 정착했고 양가 부모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결혼식 이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강철수는 이동혁에게 연락했다. 동혁아, 시간 있나? 같이 한잔하세. 그러지. 두 남자는 30년 만에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기억나나?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강철수가 말했다. 1989년 봄이었지. 같은 건축 현장에서 기억하지. 자네가 내 도시락을 실수로 먹었잖아. 이동혁이 웃었다. 그래서 내가 사과하려고 자장면을 샀었지. 그때부터 우리 친해졌어. 두 남자는 과거를 회상했다. 힘들었지만 꿈이 있던 시절,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미래를 이야기하던 날들. 철수야. 이동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사실 난 자네를 원망했어. 32년간. 알아. 당연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동혁이 술잔을 들었다. 자네가 서연이를 잘 키웠어. 훌륭한 아이로 만들었지. 그건 인정해. 고맙다. 강철수도 술잔을 들었다. 하지만 나도 후회가 많아. 자네에게 연락했어야 했어. 용기가 없었던 거야.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지. 두 남자는 술잔을 부딪혔다. 32년간의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한편 강서연은 김미숙과 친엄마 윤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오랜 시간 대화했다. 엄마, 진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혜 언니는. 김미숙이 눈을 감았다. 사실 나도 한 번밖에 못 봤어. 내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이요? 그래. 내 아버지가 지혜 언니 사진을 보여줬어. 그때 나는 알았지. 아버지가 아직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걸. 김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질투했어. 죽은 사람에게도 질투가 나더라고. 하지만요. 너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지혜 언니가 너를 낳아줬기에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었다고. 김미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나는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지 못했어. 하지만 27년을 마음속에 품었어. 그것도 엄마의 사랑 아닐까? 서연이 김미숙을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모녀였다. 일주일 후 6명이 다시 모였다. 서연의 신혼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다들 오셨네요. 서연이 현관문을 열며 웃었다. 우리 아빠 셋, 엄마 둘. 식탁에는 준혁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6명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맛있네, 사위. 강철수가 말했다. 요리 실력이 좋은데 감사합니다, 아버님. 나도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이동혁이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아버님. 준혁이 대답했다. 식사 중에 이동혁이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서연아, 이거 내 엄마 사진이야. 앨범 속에는 젊은 윤지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꽃집에서 웃고 있는 사진, 공원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배가 불러 있는 사진. 엄마, 저랑 닮았네요. 서연이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럼 내가 지혜를 똑 닮았어. 이동혁이 말했다. 웃는 모습도 말투도 강철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넌 정말 지혜를 닮았지. 이 사진 제가 가져도 될까요? 그럼 가져라. 내 엄마 사진이니까. 서연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리운 얼굴이었다. 엄마,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서연이 김미숙에게 말했다. 우리 6명 다 같이요. 그래, 찍자. 6명은 소파에 모여 앉았다. 강철수와 이동혁이 양 끝에, 중간에 김미숙과 서연, 그리고 준혁이 앉았다. 하나, 둘, 셋. 김미숙이 셔터를 눌렀다. 사진 속 6명은 모두 웃고 있었다. 복잡한 관계였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이 모두에게 편지를 한 통씩 나눠줬다. 제가 며칠 전에 쓴 거예요. 각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요. 강철수가 먼저 편지를 열었다. 아빠에게 32년간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는 제 진짜 아빠예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요. 사랑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동혁도 편지를 열었다. 아버지에게 32년간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 천천히 아버지를 알아가고 싶어요. 김미숙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에게 27년간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제 진짜 엄마예요. 사랑합니다. 준혁의 편지도 있었다. 준혁에게 어제 같은 날에도 저를 믿어준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서연아. 이동혁이 말했다. 너는 정말 지혜를 닮았구나. 마음씨까지. 고마워요, 아버지. 그날 밤 6명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기쁨도 함께 나눴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다. 결혼식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다. 많은 것이 변했다. 강철수와 이동혁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저녁을 먹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듯 옛 이야기를 나누고 현재를 공유했다. 동혁아, 다음 주에 우리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강철수가 말했다. 혹시 관심 있나? 자네 건축 경험이 있으니까. 고마워, 철수야. 하지만 나는 지금 일이 괜찮아. 이동혁은 작은 건축 자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크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럼 언제 한번 우리 회사에 놀러와. 구경이라도 하고. 그래야겠네. 자네가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키웠는지 궁금했어. 두 남자는 진짜 친구처럼 편해졌다. 32년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김미숙은 서연을 자주 찾아갔다. 신혼부부의 저녁 식사를 도와주고 집안일을 거들었다. 엄마, 이것만 해도 돼요. 서연이 말했다. 엄마가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이게 좋아. 김미숙이 웃었다. 너희 둘 잘 먹는 모습 보는 게 행복해.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이동혁도 서연을 자주 만났다.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봤다. 아버지, 엄마 이야기 더 해주세요.
서연이 말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지혜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이동혁이 회상했다.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봐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지. 집에 데려와서 치료해주곤 했어. 저도 그래요. 동물을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엄마를 닮았구나. 아버지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죠? 그럼 지금도 사랑해. 이동혁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지혜는 내 평생의 사랑이야.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연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다. 그녀는 임신한 것이다. 6명을 모아놓고 발표했다. 여러분, 제가 임신했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다가 곧 환호성이 터졌다. 정말? 김미숙이 딸을 안았다. 축하해, 서연아. 축하한다. 딸. 강철수도 기뻐했다.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이동혁도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축하해. 나도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준혁이 모두에게 말했다. 우리 아이는 축복받은 아이예요. 할아버지가 셋, 할머니가 둘이니까요. 그러게. 서연이 웃었다. 우리 아기는 사랑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날부터 6명은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철수는 아기 침대를 사고, 이동혁은 유모차를 선물했다. 김미숙은 아기 옷을 떴다. 남자 아기면 파란색, 여자 아기면 분홍색. 엄마, 요즘은 색으로 구분 안 해요. 그래? 그럼 노란색으로 뜰게. 9개월 후, 봄이 왔다. 서연이 딸을 낳았다. 작고 예쁜 여자아이였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준혁이 물었다.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지연이는 어때요? 엄마 이름에서 지자를 따서. 좋아.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혜의 지자, 강서연의 연자, 지연이. 할머니와 엄마의 이름을 모두 이어받는 거네. 병실에 6명이 모였다. 강철수, 이동혁, 김미숙, 그리고 준혁의 부모까지. 총 8명이 작은 아기를 둘러싸고 있었다. 참 작네. 강철수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다. 서연이도 이렇게 작았지. 내가 안아봐도 되겠나? 이동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외할아버지. 서연이 웃었다. 이동혁이 처음으로 외손녀를 안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지연아, 외할아버지란다. 32년 전에 내 엄마를 이렇게 안지 못했지. 하지만 오늘 너를 안을 수 있어서 행복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는 축복받은 아이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거야. 김미숙도 아기를 안았다. 지연아, 외할머니야. 내 엄마를 27년간 키웠듯이 너도 많이 사랑해 줄게. 6명은 돌아가며 아기를 안았다. 작은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서연아. 이동혁이 말했다. 너를 놓친 32년이 아깝지 않아. 오늘 이 순간을 위해 기다린 거였나 봐. 아버지. 지연이를 통해 나는 2번째 기회를 얻었어.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저도 그래요. 아버지.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나요.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다. 벚꽃이 흩날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병실 안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했다. 여러분. 서연이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뭘 고마워해. 강철수가 말했다. 우리가 더 고마워해야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줘서. 그래. 이동혁도 고개를 끄덕였다. 32년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았어. 친구도, 딸도, 그리고 새로운 가족도. 김미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야.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그들은 모두 손을 잡았다. 강철수, 이동혁, 김미숙, 서연, 준혁.
그리고 작은 지연이까지.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가족이었다. 앞으로 우리 자주 모이자. 강철수가 제안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야. 좋아. 모두가 동의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정말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모임은 계속되었다. 작은 지연이는 새할아버지와 두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녀는 자라면서 물었다. 엄마, 왜 우리는 할아버지가 3명이에요? 그건 특별한 이야기란다, 지연아. 서연이 대답했다. 언젠가 내가 크면 다 이야기해 줄게.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32년 전의 비밀은 이제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역사가 되었다. 아픔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다. 강철수와 이동혁은 진짜 친구로 돌아갔다. 김미숙은 여전히 서연의 엄마였다. 그리고 윤지혜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난입 사건은 결국 새로운 시작이었다. 32년간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두가 치유되고 성장했다. 그들은 배웠다. 가족이란 피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용서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봄볕 아래 6명과 작은 아기는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은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